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이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갖고 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의 그 요청이 있었어요.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네요, 제자들한테.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할 생각은 없었고요. 원의 방정식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요청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갖고 왔습니다. 많이는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적당하게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수시와 면접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바쁘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도록 하십시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죠. 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원을 말합니다. 이 원을 가지고 지름의 양 끝점을 마이너스 7,4와 3,8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의 방정식, 원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원방의 가장 중심은 지름의 양 끝점에 중점을 형성하죠. 왜 그러냐? 반지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점을 형성하려면 x값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바로 이게 중점을 형성을 하죠.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6. 한마디로 중심은 2,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6을 형성하겠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방의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의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형성하죠. 이제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에 의해서 이동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형이 바뀌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따라서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중심은 x 플러스 2의 전체적인 제곱 플러스 y로는 6만큼 이동했으니까 y-6의 전체적인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반지름은 이 거리들이 반지름인데 뭐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되겠죠. 선생님은 이쪽에 반지름을 쓰겠습니다. 2,6과 마이너스 2,6과 3,8의 거리를 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한테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죠? 좌표에 의해서 x1, y1, x2, y2 두 개의 좌표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x2-x1의 전체적인 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적인 제곱에다가 루트를 붙이시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형성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빗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자,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5의 제곱은 25 더하기 8에서 6 빼시면 2의 제곱은 4 루트 29네요. 29는 소수기 때문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죠. 반지름은 루트 29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자리에 루트 29를 집어넣어서 29입니다. 따라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고 있는 원방은 x 플러스 2의 제곱과 y-6의 제곱은 29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2번에 대한 문제는 원방을 갖고 있고요. 3,4의 최대값 최소값이네요. 자, 원 밖에서 3,4와 이 원 위에 어떤 필요한 점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원 바깥에 3,4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원 위라는 말은 이 둘레에 있단 말이죠.
이 P가 있는데 이 P가 이 A라는 점까지 거리를 구할게요. 이렇게 거리를 가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가장 긴 값, 최대값이 4 플러스 루트 5다 라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요. 이 거리에서 이 반지름 부분을 더하시면 이 부분, 한마디로 지름의 양 끝점이죠. 지름의 끝점에서부터 3,4까지 거리는 최대값. 거리에서 반지름을 하나 빼시면 최소값이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갖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0,0이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거리를 잡아볼게요. 0,0과 3,4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0,0과 3,4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3에서 0 뺀 놈의 제곱이니까 9, 4에서 0 뺀 i의 제곱이니까 16, 루트 25니까 5네요.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3,4까지 거리는 5입니다. 근데 이 5에서 반지름을 r을 더한 지점, 이 부분에서 3,4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은 4 플러스 루트 5. 따라서 5 플러스 r은 4 플러스 루트 5와 같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조금 무리수가 나오네요. 좀 안 좋은 문제라기보단 좀 짜증나죠. 이런 무리수가 나오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원 나오고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연수 아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원이 있죠. 직선이 지나갑니다. 원이 직선을 지나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라는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은 위치적인 관계, 위치 관계를 말하는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이 위치 관계는 항상 푸는 방식이 거의 고정적인 부분을 띄웁니다. 원의 중심은 3,2고요. 원의 중심은 3,2고요. 반지름은 r을 형성하시게 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위치적인 관계가 머릿속으로 갖고 계셔야죠.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만나지 않고 한 점에서 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한마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잡아서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큽니다. 같습니다. 작습니다. 이게 위치적인 관계를 형성하죠. 대체적으로 판별식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종종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을 쓰고요. 따라서 최소값이죠. 최소값이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공식 한번 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중심의 좌표는 x1, y1입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거리 d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닫고, 이게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죠. 공식은 항상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은 아무래도 공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모든 학년은 공식의 영향을 받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 어떻게 그렇죠. 오늘 조금 말이 빠릅니다. 빠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집중을 하시고요. 자,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잡을게요. 직선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중심은 3,2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게요. 거리는 a제곱 3, 3은 9, 4, 4, 16, 뭐 어차피 5겠지만, 자, 절대값 x와 x좌표를 곱하죠. 9 플러스 y와 y좌표를 곱하고요. 8 상수 놓고 절대값 닫고 5분의
17이고 22네요. 절대값 22는 22겠죠. 한마디로 거리는 5분의 22를 형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5분의 20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니까 직선이 원을 뚫고 내려올 겁니다. 한마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5분의 22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반지름 원은 5분의 22보다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반지름이 길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한마디로 반지름이 더 길으셔야 됩니다. 거리보다는. 따라서 R의 최소값, 한마디로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이 아이는 4와 5분의 2죠. 4와 5분의 2보다는 큰 자연수. 그래서 5, 뭐 이런 느낌을 형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4번 문제를 갖고 오도록 할까요? 원이 있고요.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9입니다. 뭐 양수 K값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랑 아까 잠깐 봤었죠? 원이 있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됩니다. 9가 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잡고요. 그 거리가 원래는 반지름이 되겠죠. 정확하게. 대신 반지름을 최대값이 9니까 반지름보다는 길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를 더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 중심은 0,0이고요.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요. 반지름은 5네요. 반지름은 5입니다. 근데 직선이 있는데 어떤 이 원 위에 어떤 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점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직선의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얼마다? 9다 라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직선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릅니다. 우선적으로는 직선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잡고요. 아까는 점이었죠. 그런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원의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이 지름의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을 빼시면 이 부분이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원의 중심인 0,0과 직선인 4x-3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입니다. 루트 4, 4, 16, 마이너스 3도 어차피 3이죠. 3, 3은 9. 절대값 4에서 0 곱하면 0, 마이너스 3에서 0 곱하면 0. 거기다가 k 넣고 절대값 닫고 5분의 절대값 k네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최대값은 지름의 끝점이니까 반지름을 더한 값. 시계 반지름 얼마죠? 5죠.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5를 더한 값을 하시면 최대 거리가 되는데 최대값이 9입니다. 는 9. 따라서 5분의 절대값 k는 4를 형성하셔야 되니까 절대값 k는 20을 형성하겠네요.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형성하시게 됩니다. 대신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0입니다. 뭐 쉽죠? 할만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원에 접하고요.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되겠죠? 자,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쓰시죠.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는 똑같고요. y절편은 틀리다 라고 했으니 y는 3x라고 하는 x 앞에 있는 기울기는 같은 겁니다. 대신 y절편은 틀리도록 형성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3x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y절편이 되는데 자, 직선이 있죠? 평행하죠? 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원에
접해요. 원에 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루트 거기에다가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공식이 적용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접하는 직선이 있어요. 평행이에요. 그럼 기울기를 던져준 거죠. 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에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죠. 여러분들한테 반지름에다가 곱하기 루트 여러분들한테 a제곱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산을 하시는 플러스 1을 붙이시는 여러분들한테 공식입니다. 공식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원방에서 좀 쓰시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3x고요. 루트 10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따라서 y절편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인 직선이 두 개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죠. y축과 만나는 점은 직선이 지나가면서 y축과 이렇게 만나는 거죠.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라고 하죠. y는 3x 플러스 10이고요. y는 3x 마이너스 10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1과 3, 4분면을 지나가고 y절편 플러스니까 원점보다 위에 마이너스는 원점보다 밑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랑 2학년 때 배우시도록 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좌표는 0,10, 0, 마이너스 10입니다.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원점에서부터 10만큼 올라가고 원점에서부터 10만큼 내려가죠. 따라서 선분의 길이는 20 끝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원방은 원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방을 마스터를 하시면 시험을 좀 잘 볼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파트니까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원방 파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을 보이도록 하죠. 이 원방이 들어가는 파트는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학생들은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워낙 쉬워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고민은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시험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빨랐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런 타임이 좋습니다. 공식은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를 해주는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적응을 하셨는지. 자, 다음에 기회가 이렇게 되시면 이런 기회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이 땅 12,000 수포자들이 자, 힘을 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